지난번에 이렇게 쭉 해서 봤고요. 이거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고전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현대 시가 앞으로 계속 형성되는 거라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요. 고대는 갈래가 뭐였죠? 고대가요. 통일신라는? 향가. 고려는? 고려가요. 조선은 두 개 있어요. 가사를 시조. 시조, 가사.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향유 계층이 고대는 어차피 없다고 했고, 향가는 일두품이랑 승려, 파랑 맞아요. 파랑. 고려가요는 맞아. 평민들. 그다음에 시조랑 가사는 맞아. 사대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기녀도 쓸 수 있게 됐고 나중에는 평민들도 여성들도 쓸 수 있게 됐죠. 원래 얘들아 계층이라는 게 그렇다. 남자 양반이 가장 위고 그 다음이 양반 여자고 그 다음이 평민 남자고 그 다음이 평민 여자야. 그래서 평민같이 같은 계층으로 쳤을 때는 여자가 가장 아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계층으로 쳤을 때는 양반이 가장 위죠. 그래서 4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특징을 적어야 되는데 고대에서는 우리가 특징 두 가지 정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맞아.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맞아. 뮤지컬처럼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빌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예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배경설화 맞아. 배경설화. 맞습니다. 배경설화가 항상 있었다. 뒷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맞아. 집단적인 거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어 갔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국어 노트 좀 펴볼까? 국어 노트.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집단적인 거, 집단적 뭐라고 적혀 있어? 집단적 노래에서 개인적 서정묘로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제가 지금 추가하는 내용만 파란색으로 쓰는 거지 막 중요해서 파란색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만 집에서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집단적인 노래라는 게 집단적으로 부른다는 거는 주로 노동할 때 어기야차 이런 노동요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의라는 제사할 때 쓰는 의식 같은 의식요 같은 것들이 집단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노동요, 의식요로 어기야차 이런 걸 하면 되는 거. 굳이 같고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노래들도 불렀다가 개인적인 서정묘를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님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별의 한 같은 걸로 바뀌었다는 게 고대가요예요. 여기까지 고대가요고 그 다음에 향가는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향가 맞아. 어떤 게 가장 발달된 거야? 맞아. 식구치가 가장 발달된 거라고 했고 식구치는 뭐랑 더해진 거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맞아. 기서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고 했죠?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첫 어절에 아으라는 그런 감탄사들이 나타난다 했죠. 기억나요? 네. 그리고 향가 자체의 개념도 따져보자면요. 향가는 왜 향가다? 향찰로 기록해서. 이때 향찰이
그치 맞아. 우리말 어순으로 기록해서 여러분 지금 시험 본 거에 이거 안정성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지금 시험 본 거에 다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어순으로 기록한 거였죠. 그에게 향하였고 즉 우리말 어순이 뭐냐 그러니까 음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자기가 골라가지고 쓰는 게 있었다. 근데 이게 막 고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하기로 했으니까 문법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적지 마세요. 자, 여기서 뜻이 진짜 뜻이 있는 건 뭐야? 나는에서의 뜻이 있는 건 뭐야? 나, 그치? 진짜 뜻이 있는 건 나야. 밥을에서는 밥, 먹었다에서는 먹, 그치 먹. 이거 어간이라고 배웠죠 우리. 얘네가 진짜 실제 뜻이 있는 거지. 얘네가 없으면 는,을, 얻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빨간색 애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는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얻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적인 역할만 하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흔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분석해 보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실질적인 형태소인 애들은 뜻을 가지고 쓰도록 했고 형식 형태소인 애들은 음을 가지고 쓰도록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게 향찰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애들은 뜻을 선택하고 형식적인 애들은 음을 선택하고 해서 우리말 어순으로 기록하는 거. 이게 향찰이라고 한다. 이거는 참고사와 한 번쯤은 설명드려두면 좋으니까 알아준 거고요. 다만 형식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의 의미 정도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게 향찰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또 무슨 특징이 있었지? 시족이 있어. 맞아. 이 지금 낙구랑 감탄사 여기 첫 어저 있잖아요. 요게 시조에 계승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시조에 계승하는 거. 계승하고 영향을 주는 거. 연우야, 너 시험지에 비어있잖아.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 빨간색으로 다 고쳐야 돼. 추가해서 넣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고려 가요의 특징이 있었는데 고려 가요는 애초에 평민들이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처음에 민요에서 출발했어. 어디로 가? 고려 공주로 가요. 고려 왕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궁중으로 가서 한글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민요 자체가 평민들이 쓴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잖아. 그래서 여기가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면 몇 음보라고 했어? 몇 음보? 3음보. 그치?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겠다 했어. 3, 군, 후. 이거 말해보세요. 3은 3음보, 9는 군연체. 군연체가 뭔 뜻이라 했어? 연끼리 가는 연을 구분하는 거. 후는
후렴구 그렇죠. 얘는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3부, 분연체, 후렴구 이 세 가지 기억해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후렴구도 있잖아요. 나 후렴구가 이상해. 후렴구가 아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왕 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후렴구라는 것들이나 여음구 같은 것들은 민요가 고려 궁중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얘는 운율감 조성 정도만 한다. 통일감이나 구조적 안정감 정도만 준다. 라고 했고, 혹시 주제를 강조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율감, 구조적 안정감 이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분연체도 분연체 말고 분절체라든지 연장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리고 기록이 된 거는 고려 궁중 때 기록이 된 거고, 민요에서 고려 궁중으로 오는 이런 것들은 구전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전이 뭐였어? 구두로 전달하는 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 이런 노래가 있대요. 우와. 이런 노래가 있대요. 우와. 이런 노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됐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상분을 했고, 그리고 내용상 특징이 있었어요. 내용상 특징 뭐였어? 맞아. 남녀 상열지사가 뭔 뜻이라 했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즉 이게 아까 민준이었으면 19, 그치?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쌍화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만두가게 아저씨가 내 손목을 잡고 끌고 갑니다. 저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남녀상열지사입니다. 남녀상열지사는 좀 되게 그렇잖아. 남녀상열지사를 시험에 내기가 좀 그렇지 않니? 그 뜨거운 이야기들, 뜨거운 사랑 이야기들 이런 거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수능특강에 쌍화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남녀상열지사 만한 그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의외로 수능특강에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 남녀상열지사라는 게 있구나. 이게 고려가요 때 쓰인 거구나.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용상 특징 또 하나. 얘네는 평민이니까 평민이 진솔한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또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나서 시조로 갔죠. 여기까지 하고 시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우선은 형식상 특징을 봤는데, 양반이 처음에 우선 썼다고 했잖아. 양반이 쓰면 음보가 몇 음보라 했어? 4음보이고 음수율도 4, 4조 혹은 3, 4조라고 했죠. 그래서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씩 나온다. 이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선 이거 한 다음에 제가 향가에서 설명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 일단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장 6구 45자 내외도 배웠고요. 3장 36 45자 내외. 그래도 형식상 특징이 그렇다. 형식상 특징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그 빈종에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조의 종류를 했었어. 얘네 4부제, 8부제, 10부제 한 것처럼 얘네도 종류가 있었는데 4개의 종류가 있었고 처음에는 평시조였죠. 평시조는 평범한 시조다. 평범한 시조다. 보통의 시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시조가 있었는데요. 어시조는 그냥 한 음보 정도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다르다. 약간 변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시조가 있어요. 이런 연시조는 양반들이 많이 썼어. 양반이 많이 썼는데 연시조는 그냥 연속된 시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속된 시조라는 게 시조들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1수, 제2수, 제3수, 제4수 하면서 3,645자 내외인 평시조 같은 것들이 여러 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연시조고요. 그 다음이 사설시조죠. 그리고 얘가 중요하다고 했고 얘가 누가 쓴 거라고 했죠? 평민이 쓴 거라고 했습니다. 왜? 사설시조 특징이 뭐였어? 그 풍장 중장이 중장이 길어요. 길다. 그치. 중장이 엄청 길고 아까 민준이 말한 것처럼 얘네는 풍자나 해악처럼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누굴 비판했겠어? 양반들 비판했겠지. 살기 힘든 현실을 비판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중장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 저번에 어땠던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자, 기녀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기녀의 시조에는 제가 아마 내용상 특징으로 사랑이나 이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거 노트 한번 봐볼래? 있지 않나요? 있어요? 찾았어? 여러분 찾았어?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요 기녀들은요, 얘들아, 기녀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 기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몸을 타는 여성이 아니야. 그냥 단순한 매춘이 아니야. 기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춤도 잘 춰야 돼, 근데 예뻐야 돼, 근데 시도 잘 써야 돼, 근데 가야금 같은 악기 연주도 잘해야 돼, 그리고 곡조가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 등등등등 더 많았어요. 뭐 그림 솜씨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손재주도 좋아서 손바늘이라든지 이런 재주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기녀는. 그래서 우리가 기녀를 단순히 기생이니까 못 파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녀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다재다능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택했을 뿐이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녀가 실 쓴 걸 보면은 특징이 어떠냐면 우리말을 쓰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우리말을 적습니다. 그래서 기녀가 쓴 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기녀가 쓴 시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있네, 이별 이야기가 있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정교한 우리말이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사설시조를 썼다고 했고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도 중장이 긴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나열, 즉 저번에 배웠죠? 열거법을 사용해서 막 원래 종류들 찬뜩 열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중장 길게 만들었다 얘기했었고요. 이게 전부 다 뭔 내용이냐? 시조의 특징입니다. 시조의 특징이고요. 가사도 볼게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길이 제한이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형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해서. 그런데 가사는 길이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그래서 엄청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음부 4사 쪽 길이 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상 특징들이 많았는데 우선 시조 내용상 특징을 안 했으면 시조 내용상 특징 같은 거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시조에서는 뭐 강호안정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국어 노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호안정과라든지 뭐 자연친화라든지 교회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가사는 유배가사라든지 유배가사 적는 유배가사 아니면 여행하면서 적는 기행가사라든지 아니면 아녀자들이 적는 가사들 우리 그걸 내방가사라고 불렀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방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충신연주지사를 배웠어요. 이게 뭔 뜻이라고? 충신, 왕한테 충성하는 건데 이걸 마치 남녀간의 사랑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했어. 그래서 신하랑 임금이랑 신하랑의 관계인데 충의 관계인데 이거를 임금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즉 인이고 신하는 화자 즉 여성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여성이 남성 그리워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충신연주지사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는 하도 유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친화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이 자연친화를 할 때도 방법은 정해져 있어. 자연친화를 하면서 세속적인 거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자연친화를 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아예 그리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안민낙도라고 불렀고요. 가난한 빈자를 써서 가난한데도 평안하고 즐거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고 그게 아니야.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안민낙도 같은 경우에는 선비의 자세가 있었죠. 선비의 자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은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빼고 설명했던 것들 중요한 거를 적으려고 하는데 향가 쪽에요. 지난시 이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향가예요, 향가. 여러분 향가 쪽에 국어 노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국어 노트에다가. 연호 어디 보니? 연호 국어 노트. 향가 쪽에 보면은 얘들아 서정성이랑 주술성이 있어. 요거 두 개를 빼먹어요. 요거는 내용상 특징이에요. 아마 내용상 특징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화랑을 예찬한다. 화랑에 대한 내용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정성, 주술성도 있다는 거지. 이 뭔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서정성은 뭐냐면 내가 우리 누이 죽었어. 야, 우리 누이가 죽었어. 우리 누이 죽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 이별. 내 누이, 내 어린 동생이 죽었어. 너무 슬퍼서 이별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서정성이에요. 슬픈 걸 얘기하는 건 서정성. 감정, 정서가 막 극대화되어 있어. 그럼 서정성이야. 근데 주술성은 뭐냐면 그래서 내 어린 동생이 죽었는데 이 어린 동생이 죽은 것, 내 어린 누이가 죽은 것을 불교적으로 승화를 했다든지
불교적으로 승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무당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제사 의식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주술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즉 무언가를 계속 빌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현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대요. 어떻게? 외놈들이 쳐들어와. 어떻게? 아, 노래를 부르면 되겠지 하고 노래를 불러. 아, 외놈들 쳐들어오지 마라 노래를 불러. 그랬더니 진짜로 외놈들이 도망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랬다는 거지. 진짜로 그랬다는 거지. 그 역사적인 기록인지 뭔지 어쨌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빌거나 제사의식,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죽은 사람만 기르기 위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요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막 귀신들 쫓거나 그런 귀신 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잠재우기 위해서 영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말해요.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는 것들이나 아니면 불교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주술성이 있다고 하고 신성성이 있다고 하거든. 이걸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요. 이게 뭐라고? 향가의 특징이라고. 향가에서 이러려고 했다고. 요때 당시가 그래요. 애초에 향가 쪽에 보면요 통일신라 때쯤이잖아. 통일신라 때는 얘들아 불교가 막 많이 있을 때쯤이야. 불교가 막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불교에서의 어떤 그런 신성성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 향유 위층에 승려가 있겠지. 승려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불교적으로 승화를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윤회사상. 윤회사상 들어봤니? 윤회사상. 너네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 되고 하면은 알게 되는 건데요. 사회, 생윤, 윤리 같은 거 할 때 배워. 윤회사상은 다 돌아온다는 거야. 다 돌아온다는 거. 다시 뭐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나쁜 사람한테 돌아가고 착한 짓을 저지르면 착한 사람한테 돌아가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만날 때 다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불교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현실 극복하고자 해요. 제가 지금 뭐 종교를 설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망매가라고 좀 중요한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타철에서 만날날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미타철에서 만날날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죽은 동생이 지금 나보다 일찍 죽었어. 너무 빠른 나이에 요절했어.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슬퍼 할 때 미타철에서 즉 언젠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릴게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즉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다. 패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시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 추가로 국어 노트에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좀 편안해져요. 이해하나요? 쓸까요? 쓸까 얘들아?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레임스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맞을 때까지 다시 볼 거예요. 맞을 때까지. 보던 시가 다시 볼 건데 다음 시간에 무조건 맞아야 돼. 알겠지? 여러분 알겠지? 꼭 다시 맞아야 돼. 알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개념 정리부터 볼게요. 고어에 있는 것.
알겠어.